화천대유 사태는 시작부터 이재명계의 누구들끼리만 엮여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법조계의 여러 인물들이 엮여있을 것이라 짐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박영수나 권순일 뿐 아니라 국힘당 계열에서도 원유철과 곽상도가 거론이 됐었고, 직원 16명짜리 회사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을 법률 고문으로 데리고 있는 것도 웃긴데 어디까지 이름이 나올지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문준용의 지원금이나 각종 의혹을 추적하는데 많은 공을 쏟아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곽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이재명 말로는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래요. 처음 회사를 세우면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7년 차까지 회사를 다니고 올해 3월에 화천대유에서 퇴직을 합니다. 곽상도의 아들과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천대유 법조계 카르텔에 곽상도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자 곽상도는 아들 월급 입금액까지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내 아들은 한 달에 233만 원을 받고 단인 사원이었다. 1100배를 뻥튀기 해먹은 그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그런데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5억도 아니고 50억 원이요. 6년 반쯤 일한 사람이 대리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50억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알려진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고작 서너 명뿐입니다. 대기업의 부회장 정도 돼야 퇴직금이 50억 원이 넘었고, 삼성그룹 사장단 정도도 30에서 40억 대는 있었지만 50억 대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평생을 그 회사에 뼈를 묻었던 사람들이고 경영자 자리에 있었던 만큼 급여도 원래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월 250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퇴직금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씩 받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곽상도의 아들은 대리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50억 원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7년차 대리의 퇴직금이 50억 원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곽상도의 아들이 직접 글을 써서 올려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자신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었을 뿐이다. 화천대유는 모든 것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2. 2015년 2월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디자인 관련 석사 과정 도중에 아버지가 김모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니까 알아보라고 권했다. 여기서 김모 씨는 현재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로 추정됩니다. 3.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 입사하고 세전 233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4. 2020년 6월에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다. 5. 2021년 3월 퇴직 직전에 성과급이 갑자기 50억 원으로 변경됐다. 6. 50억 원에서 22억 원이 원천 징수되고 28억 원을 받았다. 7. 아버지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8. 자신은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했다. 이 돈은 그에 대한 보상이다. 특히 자신이 증액공사비 580억 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회사에 큰 공헌을 했다. 9. 일하느라 건강이 많이 상했다. 기침, 이명,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회사가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정한 것이다. 10.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 원을 벌게 해놓은 설계의 문제지 열심히 일한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곽상도는 이 글을 직접 공유했는데 부자가 모두 이게 정말 해명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곽상도는 자기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 내역서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자식이 월급을 233만 원, 383만 원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누가 봐도 파렴치한 대목이에요. 이게 끝까지 비밀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50억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물귀신처럼 끌려 들어갈 걸 당연히 짐작했었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저격하던 문준용이도 지원금을 받으면 먼저 공개하면서 밑밥을 다 깔아놓는데 정작 본인은 저런 짓을 하면서 오히려 이를 키운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곽 씨의 아들의 주장을 봅시다. 월급이 383만 원 또는 그보다 적은 돈을 받던 사람이 인상 시점이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입사한 지 딱 5년 만에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을 한 달이라도 해본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코웃음부터 칠 거예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도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5억 원짜리 성과급 계약서가 9개월, 단 9개월 만에 5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서가 알이라도 깠습니까? 9달 만에 그게 10배가 되게? 곽상도도 그리고 그 아들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성과가 좋아서 받은 것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과 나눈 것이다. 아들 말대로 일은 열심히 했다고 치고 그러나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기업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자본이 되고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그 돈은 회사의 자본이 되고 회사의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회사의 부채로 잡힙니다.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그 돈만큼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면서 리스크를 나눠 가져요. 그 돈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주주는 기업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요. 반면에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갖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주주보다 우선권을 지닙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 갚고 나서야 주주가 뭔가 받아갈 수 있어요. 채권자는 리스크를 나눠 갖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수입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뭘까요? 근로자의 임금은 투자일까요? 채권일까요? 임금은 채권이에요. 심지어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걸 분배받을 권리는 직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직원들과 나눈다. 그걸 성과급이라고 부르죠.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돈이죠. 기업별로 기본급의 400%, 기본급의 600%, 연봉의 몇십 %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연봉 4,600만 원짜리 직원에게 연봉의 100배가 넘는 성과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투자자와 직원은 다른 겁니다. 이건 업주가 악덕이냐 아니냐,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성장 위주냐 분배 위주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갔으면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줬다면 그건 곧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50억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곽 씨의 아들은 자기가 공사비 증액분 580억 원을 찾아서 큰 손해를 막았으므로 받은 돈인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가 날 요소를 찾아서 바로잡는 것은 직원의 본분이죠. 직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공사비 580억 원을 누락하면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니까 법인세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배당도 늘어나게 되죠. 대체 회사 운영을 얼마나 거지같이 하길래 580억 원이 누락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내가 회사 돈 100억 원을 아꼈다. 내가 회사에 100억 원을 벌어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10억, 20억, 50억씩 뚝 잘라서 내 몫을 받아가는 게 아니죠. 곽상도든 곽상도 자식이든 다른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화천대유 측은 이 50억 원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계속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오늘 김만배가 경찰에 출두해서 이 돈은 산재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곽 씨 아들이 자기 해명문에서 본인이 건강이 상했다고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산재를 입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 씨 말대로라면 본인은 기침이 나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증상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증상에 대한 화천대유 업무의 기여도를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는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산재 처리를 정식으로 했을 때의 얘기예요. 복잡한 계산식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산재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하루에 22만 2,244원입니다. 산재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약 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100% 기준이에요. 이명과 기침과 어지러움이 장애 등급을 몇 등급이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 어떤 기준으로도 노동력 상실률 100%라고 계산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보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결코 3억 원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과로도 물론 산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아파하길래 50억 원 줬다. 화천대유 주장대로라면 원래 전 직원을 다 5억 원 이상 성과급을 주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얘는 이명이 있다길래 위로 차원에서 50억 원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돈을 1,000억대로 주워 먹으니까 돈이 돈같이 보이지를 않아서 무슨 부루마블 돈 뿌리는 것 마냥 펑펑 뿌리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국민들은 사지 하나가 어떻게 돼도 고작 수천만 원 받아가는데 이명이 생겼다고 퇴직하는 30대 대리한테 45억 원을 더 줬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인가요? 옛날 조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무총으로 곰한테 빵빵빵빵 했더니 곰이 쓰러져 죽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딴 놈이 쐈겠지. 지금 이 얘기가 농담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타이밍 아닐까요? 에이, 딴 놈한테 쐈겠지. 본인은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세팅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연관성은 절대로 없다. 글쎄요, 본인은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면서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이야말로 말이고 당신들이 국민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앉은 것 같은데요. 돈은 니들이 먹고 국민은 삐쩍 마른 오징어가 되는 오징어 게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이 말은 틀렸죠. 이제 이 나라엔 돈도 없어요. 나라 빚이 1,000조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기금은 4년 만에 다 털어먹어서 빈통만 남았습니다. 한전은 조단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은 계속 줄고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요. 그런데 도둑놈은 여전히 많아요. 회사가 망할 때가 되면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 캔틴에 있는 커피 머신까지 뽑아서 들고 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꼴이에요. 크게 나랏돈 한탕 해먹고 자기들이 평소 그렇게 욕하던 미국으로 나르자는 놈들이 바글바글한 나라예요. 못 먹는 놈만 바보인 나라예요. 그나마 이 사건의 긍정적인 면 하나는 이 사건 때문에 조사는 철저히 받겠지만 특검도 국조도 증인 출석도 다 거부한다는 괴상한 말을 떠들던 찌싸 쪽에서도 더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찌싸를 비롯한 저쪽 인물들 그리고 찌싸네 손가락 홍위병들은 곽상도를 보고 신이 나서 거 봐라 이건 새누리 게이트고 국힘당 게이트다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데 자 좋아요 새누리 게이트고 국힘당 게이트니까 특검해서 털어버립시다. 국정조사해서 깨끗이 털고 갑시다. 보세요. 니들이랑 우리 진영은 뇌 구조가 다릅니다. 니들은 국힘당 게이트라고 부르면 오른쪽 진영이 쫄아서 물러설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게이트가 터지면 양쪽 다 털어서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전부 다 감옥에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서 말이죠.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곽상도 씨 측도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일으킨 새누리 게이트 돼버리니까요. 233만 원짜리 급여 명세서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그런 시도는 그만하시고 이재명한테 고발까지 당한 이 판국에 그냥 아는 얘기를 전부 다 쏟아놓고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으십시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